축축대. 안녕하세요, 축축젤TV입니다. 오늘은 외계인 호나우지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록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임팩트 면에서는 역대 최고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바로 호나우지뉴입니다. 특이한 외모와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인상적인 캐릭터와 스타성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축구를 논할 때 호나우지뉴의 전체 커리어를 뽑진 않지만 그의 전성기는 반드시 언급됩니다. 2005년 발롱도르, 2004-5년 피파 올해의 선수, 2006년 UEFA 올해의 선수를 수상하였고 그의 최대 전성기였으며 원래부터 화려했던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가장 폭발적인 시기였습니다. FC 바르셀로나에서 첫 시즌인 2003-4 시즌 초반에는 이전의 부진으로 인해 팀 자체가 틀이 안 잡혀서 본인의 활약도 미비했지만 후반기에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3톱의 왼쪽에 배치, 프리롤로 기용되면서 후반기 엄청난 연승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2004-5 시즌 본인의 활약도 정점에 오르고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한 사무엘 에투, 데쿠 같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힘입어 팀은 99년 이후 6년 만에 프리메라 리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당시 주제 무리뉴 감독의 지휘하에 최강을 자랑하던 첼시와 16강에서 맞닥뜨렸는데 2차전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수비진과 페트르치아 골키퍼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대단한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2005-6 시즌에 호나우지뉴의 아이들은 빛을 발했는데 2005년 11월 19일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엘 클라시코에서는 2골을 기록하는 등 독보적인 활약으로 팀을 3대0 완승으로 이끌면서 상대팀 레알 마드리드의 관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고 2006년 4월 1일에 열린 안방에서의 엘 클라시코까지 5경기 연속골, 6경기 모두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또다시 프리메라 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엘 클라시코의 영웅이 세계 축구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수순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또다시 무리뉴의 첼시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가 복수에 성공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8강에서 SL 벤피카, 4강에서 AC 밀란, 결승에서 아스날을 차례로 꺾고 바르셀로나가 1992년 이후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루는 데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나우지뉴의 아이들의 전성기는 2년 만에 끝났는데 라리가, 수페르코파, 챔피언스 3관왕으로 정점을 찍던 2005-6 시즌 막판과 2006 독일 월드컵에서의 호나우지뉴의 플레이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정적으로 변모하고 화려한 드리블보다는 킬패스만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FC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일말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워낙 외계인인지라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겠거니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2006-7 시즌에 이르러 FC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골잡이 사무엘 에투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팀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호나우지뉴는 팀에서 요구하는 다이나믹함을 점점 잃어가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 탈락,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막판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가치가 추락한 호나우지뉴였기에 이적이 될까 싶었지만 다슨 선수 비싸게 매입한 AC 밀란에서 그의 영입을 추진하여 성사했습니다. 베를루스 스코니는 그를 여전히 캄피오네라면서 영입했다지만 2008-9 시즌 호나우지뉴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09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가 AC 밀란의 에이스였던 카카를 영입해갔고 호나우지뉴는 카카의 공백을 메꿔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전의 다이나믹함은 사라졌지만 살이 약간 빠지고 볼키핑과 특유의 패스가 살아나주면서 밀란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전성기에 보여주던 특유의 화려한 드리블 돌파도 간혹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벤투스전에서 2골을 넣더니 일주일 뒤인 시내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후로도 그때 그 시절보단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국가대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안쓰한 상황이었고 브라질 국가대표 전 감독 둥가는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는 열려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호나우지뉴는 나의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산시로에서 치러진 2009-10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맨유의 수비수 하파엘, 조니 에반스, 리오 퍼디난드를 드리블로 지우고 1골 1어시를 올리는 그야말로 외계인의 복귀라 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밀리며 맨유에게 3골을 내주며 패배하였습니다. 스피드를 제외한 경기력이 엄청나게 돌아온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2차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도 했지만 올드 트래포드에선
밀란 전체가 관광을 당하며 4대0으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인 호나우지뉴는 1999년 코파 아메리카가 그의 첫 메이저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후보 신세였고 브라질은 히바우드, 호나우두 투톱으로 승승장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호나우지뉴의 진면목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는데 2002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은 조직력 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지역 예선도 힘겹게 올라온 상태였고 호나우두는 부상으로 신임을 앓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 그들은 각성합니다. 당시 공격의 삼각편대 3할은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조별 예선에서는 C조에 걸려 터키, 중국, 코스타리카를 모두 꺾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올라갑니다. 16강에서는 벨기에를 히바우드와 호나우두에 각각 한 골로 2대0 승리합니다. 8강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호나우지뉴는 동점골 어시스트와 프리킥 골까지 만들어내지만 퇴장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에 2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강은 호나우두의 결승골로 터키를 1대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오릅니다. 결승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올리버 칸이 버티고 있었지만 호나우두가 이를 뚫어내며 2골을 기록했고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뜨는데 성공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히바우드, 호나우두 투톱을 잘 보좌하며 활약했고 대회 올스타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다음 2006년 독일 월드컵은 더 기대되었습니다. 팀도 카카, 아드리아누, 호나우두, 호나우지뉴로 이어지는 판타스티코를 구성했고 조별 예선 역시 3전 전승, 16강에서 가나까지 3대0으로 꺾으나 8강에서 티에리 앙리에게 결승골을 허용하여 프랑스에게 1대0으로 아쉽게 패배합니다. 호나우지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이타적 플레이에 집중하며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고 브라질 국대 코치진들과의 불화까지 심화되며 결국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뽑혀 출전했으나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엄청난 축구 플레이에 걸맞게 그를 향한 찬사들도 많습니다. 윌리엄 갈라스는 호나우지뉴의 플레이는 예측할 수 없다. 그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호나우지뉴의 플레이를 예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며 말했고 펠레 역시 호나우지뉴가 뛰어난 선수라는 점은 트릭을 사용할 때와 단순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0대0일 때 호나우지뉴는 오직 패스에 집중한다. 그가 트릭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나우지뉴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5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결과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축구를 멈추지 못했는데 진유가 속한 팀이 11대0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녹슬지 않은 축구 실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호나우지뉴의 기록은 5골 6도움으로 감옥도르, 감옥에서 호나우지뉴랑 축구했던 썰 푼다 등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지만 호나우지뉴의 전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